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라디오 재판정 오늘도 두 분의 반가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귀엽고 재밌습니다. 라디오 재판정의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아니 누가 안 귀엽고 안 재밌대요? 왜 그런? 아유, 또 나이가 들어가니까 또 이제 왕년에 좀 귀여웠는데. 백성훈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백성훈 변호사입니다.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노영희 변호사님이 정말 귀여우세요. 그러니까요. 알고 있죠. 저도 맨 처음에 되게 무서워했었는데요. 지금은 누님이지만 굉장히 귀엽다고 제가 오늘 저 그렇게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아, 괜찮습니다. 이런 분위기. 그나저나 두 분 춥잖아요. 많이 추우시죠? 그렇죠. 내복 오늘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내복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입으셨어요? 저는 어제부터 조금 기침이 나오려고 그래서 위쪽만 간단하게 입었는데. 간단하게 입는 건 뭐예요? 있어요. 그 내복 중에 이렇게 두껍고 긴 거 말고 예. 반팔처럼 생긴 거 있습니다. 이제 특정 상표를 말하기가 뭐해서. 반팔로 된 거. 네, 그리고 저는 요즘에 롱패딩으로 겨울 나고 있습니다. 롱패딩 입고. 노영희 변호사님은 귀여우신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사실 입어야 되는데 저는 며칠 전부터 콧물이 나오긴 하는데도 그냥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좀 춥게 입고 다니세요. 어휴. 옷이. 너무 이 젊음을 아직도 아니, 게 아니라 자신하시는. 차에 옷이 있어가지고 차를 타고 다니니까 주로 안 걸어 다녀가지고 제가 좀 약간 잊어버리고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제가 요즘 나오시는 분들마다 내복 입으시나 체크하고 있어요. 아까 반기성 됩니다. 센터장 인터뷰 여러분 들으셨지만 이 한파가 다 지구 온난화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복을 입어서 조금이라도 환경에 좀 도움을 주자. 네. 이런 취지. 내복 입으면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되죠. 네, 난방을 좀 이런 거 안 덜해도 하니까. 되니까. 이제 간단하게 입지 마시고 제대로 좀. 알겠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재판정 들어가기 전에 오늘 새벽에 그 구속영장이 기각된 두 사람 얘기부터 좀 나눠봐야겠습니다. 김태효 전 비서관, MB정부 시절에 우리 사람을 뽑으라라는 이 VIP의 지시를 국방부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네. 구속영장 기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건의 구조를 좀 보면 예.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김태효 비서관에게 전달을 하면 김태효 비서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보고하고 또 역으로 지시를 받아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사이버사령부에 우리 사람을 뽑으라. 이제 뭐 성향을 가려서 뽑으라. 뭐 이런 얘기들을 또 전달했다. 이제 어찌 보면 이 큰 줄기의 중간 연결고리에 있는 메신저 분입니다.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이 됐다가 구속적 부심을 통해서 풀려났죠. 그렇죠. 그 다음부터 사실 법원의 기류가 조금 묘한 것 같아요. 그 뒤에 영장 발부된 거 보셨나요?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 이번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김관진 전 장관이 적부심에서 풀려날 때랑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혐의 자체가 다툴 여지가 많다는 거예요.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검찰이 아직 완벽하게 수사를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법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다툴 여지가 있다는 뜻이 그런 거예요. 네, 수사 그렇죠. 더해라. 부실하다 이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는 다퉈서 무죄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걸 구속을 시키는 건 너무 중하다. 그럼 이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런 의미군요. 이제 그렇다면 지금 소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 올라가는 과정에 예. 사실 검찰이 치명상을 입은 거나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또 거기다가 이제 전병헌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영장이죠. 전병헌 전 정무수석은 그러니까 국회의원 시절에 홈쇼핑 업체에서 뇌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한 번 기각됐고 이번 두 번. 이번에 이 전 수석도 역시 다툴 여지가 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번에 그 영장 기각하시면서 그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그러니까 의심된다는 말을 쓰셨거든요. 예. 이미 드러난 그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인식 정도나 관여 범위 등에 조금 다툴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수집돼 있고 핵심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돼 있으니까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영장 발부 안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영장 기각 사유는 사실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가 없는 기각 사유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전 같으면은 예, 이런 정도의 범죄가 소명이 되고 혹은 증거가 많이 수집돼 있고 객관적으로 여러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돼 있으면 예. 당연히 구속을 시켰어요. 예전에는. 그래요? 근데 오히려 이제는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구속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검찰이 그렇군요. 사실 헷갈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검찰이. 예, 왜냐면 예전 같으면 이건 당연히 영장 나오는 사안인데 어허. 지금 이런 상황으로 계속해서 지금 똑같은 패턴으로 기각 사유가 나온다는 것은 예. 앞으로 법원이 영장 발부를 아주 신중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기류가 바뀌었다고 네, 보시는 바뀐 것으로 거군요. 지금 보여져요. 그러면 아니 전병헌 수석, 전 수석이긴 합니다만 이번 정권의 권력자기 때문에 일부러
봐준 거라고 보세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첫 번째 그때 롯데홈쇼핑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이 됐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절치부심을 해서 거기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GS홈쇼핑도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고. 맞아요. 그 다음에 또 현재 정무수석에 있으면서 무언가 또 그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해서 좀 압박을 했다라는 내용까지 추가가 됐어요. 이번에 넣을 때. 네, 혐의가 두 개나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검찰도 좀 자신감을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살아있는 권력을 쉽게 말해서 옷 벗으셨잖아요. 그렇게까지 수사를 했는데 구속을 못 시킨다라면 그럼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게 아닌가라는 또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이렇게 우리는 편하게 설명을 해드리지만 검찰 내부는 정말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이제 권순호 부장판사가 이번에 영장 기각 판사님이신데 아마도 이제 그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어떻게요? 그러니까는 같은 패턴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요. 이제 원래 우병우 전 수석은 그 민정수석의 업무 범위가 매우 애매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동안 기각이 됐었는데 맞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같은 판단을 해보게 되면 기각이군요. 네, 기각될 가능성이 좀 또 높지 기각이군요. 않을까.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또 기각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국정원으로부터 이제 불법 민간인 사찰을 하고 그다음에 이석 특별감찰관에 대한 동향을 보고받았다. 추명호 국장으로부터. 그게 이제 이번에 가장 핵심적인데 얼마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최은수 국정원 2차장이 영장이 기각됐죠. 그랬죠. 거기도 메신저예요. 메신저 개념이랑 가깝습니다. 물론 최은수 차장은 뭐라 그랬냐면 추명호 국장이 직접 보고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알고 묵인하는 정도였지 내가 관여는 안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맞아요. 어쨌건 지금 우병우 수석 관련해서는 지금 영장이 지금 3번 기각됐나요? 두 번 기각됐나요? 두 번 기각됐나요? 2번 기각되고 3번 세 번째죠. 한 사람한테 영장 3번이나 청구한 것도 흔치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도 이번에 또 기각되면 그럼 우병우 수석은 도대체 수사를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라는 또 국민적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정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줬으면 하는데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원의 영장을 발부하는 기류가 조금 바뀌어가는 것 같긴 해요. 이런 기류라면. 그래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도 영장 발부를 자신하기 좀 어려운 분위기 아니냐.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영장 실질 심사를 청구를 하게 되면 구속영장 청구하면 보통 그 다음 날이나 혹은 아무리 늦어도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이틀 정도 안에 실질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3일이나 시간을 주었고 또 변호인 측으로 하여금 이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아마도 그거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해라. 이런 주문으로 들려서 지금 아마 검찰은 바짝 긴장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류가 바뀐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이유를 저희가 뭐 명확하게 이것 때문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기점이 딱 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적 부심으로 석방된 이후부터예요. 그때부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석방, 뭐 물론 적부심에 석방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석방이 되려면 특별한 이유, 사정 변경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이 됐죠. 그게 전혀 없이 영장 전담 판사의 판단을 그대로 뒤집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일반인 시점에서 질문을 드리자면 혹시 검찰하고 지금 법원하고 기싸움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할 법은 하거든요. 기싸움하고 있는 거 아닌가 판사들하고. 사실 저는 아니길 바랍니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그런 분위기로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은. 법원을. 그렇군요. 어쨌든 기류가 상당히 변했다. 영장을 청구하는데 뭐라 그래요? 영장을 발부하는데 신중해졌다. 근데 그게 지난번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 구속 적부심에서 뭐 김관진 씨 등이 풀려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론에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신 그 메시지하고 사실은 일맥상통하죠. 당시 구속 적부심에서 풀어준 것은 법원의 판단이었고 정당했다라고 한다면 같은 궤에 있는 김태호 전 보좌관에 대해서 마찬가지였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요. 오늘 이 질문이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라디오 재판정 주제로 가겠습니다. 오늘은요. 장시호 씨 재판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장시호 씨. 2년 6개월형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됐죠. 여러분 그 장면 생생하게 기억하실 거예요. 장시호 씨가 나가면서도 뭐 우리 아들은요. 이제 이런 거 아니면 아들 데리러 가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하고 또 장시호 씨 재판이 우리 주목을 받았던 건 특검의 복덩이 아닙니까? 도움을 굉장히 많이 줬기 때문에 좀 혜택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구형량보다 실제 형량이 더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도우미 역할한 건 아무 소용 없었던 거냐? 플리바게닝이란 게 우리는 정말 전혀 실제적으로 없는 거냐? 이런 논의들이. 사실 그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작년 12월 8일 날 장시호 씨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6개월 구속 기간이 지나고 유일하게 풀려났죠. 국정농단 관여자 중에 유일하게 특검에서도 뭐 다시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연장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풀어줬어요. 거기다가 장시호 씨가 받고 있는 혐의에 비하면
정말 굉장히 낮은 1년 6개월 구형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특검에서 장시호는 풀어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그널을 계속 보낸 거예요. 재판부에. 네. 장시호 없었으면 이 수사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장시호가 없었으면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을 기소를 못했을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 정도. 그 정도로 정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는데 이번에 재판부 김세현 부장이 바라보기에는 그래 아무리 수사에 협조를 했다고 하지만 사법적 정의라는 게 있는데 이 정도 사안이면 쉽게 말해서 4년에서 5년을 구형할 만한 사안인데 1년 6개월 구형은 좀 너무 낮다. 나는 집행유예로 풀어줄 생각이 없다. 그래서 사법적 정의를 살린다는 시점으로 그런 관점으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하고 법정 구속이 됐죠. 자,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플리바게닝이라는 것이 논의의 테이블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공식적으로 없는 거죠. 없습니다, 여러분. 플리바게닝. 그러니까 도움을 준 사람들한테는 혹은 뭐 죄를 자백하거나 이렇게 한 사람들한테는 좀 형을 가볍게 해주는 거예요. 덜어주는 자는 요건데 오늘 저희가 찬반을 나누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저부터도 잘 몰라서요. 좀 배워보는 자세로 이렇게 한번 플리바게닝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들으면서 여러분의 의견도 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려 있습니다. 오늘 막 투표를 하진 않지만 두 분 의견이 갈리는지는 제가 확인은 해볼게요. 백 변호사님. 저는 당연히 플리바게닝은 찬성입니다. 아, 도입해야 된다? 노 변호사님? 저는 굳이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이미 사실은 그 제도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플리바게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 수사와 관련해서. 게다가 검찰이 현재 가지고 있는 권력이 너무 많아요. 기소 독점주의 이런 것들 또 수사 지휘권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만약에 플리바게닝까지 할 수 있게 된다면 정말 검찰 출신 전관들만 완전히 대박 나는 거죠. 아, 대박. 그분들만 대박 나게.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권력. 검사들하고 협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변호사들이 피고인의. 아, 요거 하나를 더 드릴 테니까 조금 더 깎아주세요. 뭐 이런 협상. 그렇죠. 바게닝. 그리고 우리 서로 아는데 우리 내가 A 줄 테니까 너는 B 줘라. 우리는 뭐 이렇게 해줄 테니까 서로 간에 주고받고 하자. 이런 얘기가 서로 간에 너무 잘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마약 수사 같은 거 할 때 이제 제가 저를 예를 들면 안 되고 노변도 안 되고 배변도 안 되고 A 씨가 마약을 해서 잡혀왔습니다. 너 같이 한 사람 누구야? 제가 2명을 더 불 테니까요. 제 형량 좀 깎아주세요.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플리바게닝. 마약 지금 하고 있어요. 마약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조금 전에 플리바게닝을 도입한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도 사실 제도권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하고 있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번에 장시호 씨 재판을 보시면 검찰이 아무리 형을 깎아주고 싶어도 법원에서 싫어. 그럼 끝이에요. 공식적인 게 아니니까. 어차피 법원은 쉽게 말해서 올려치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그게 플리바게닝입니까? 아니죠, 일단. 그러면요, 백 변호사님. 지금 노 변호사님. 그러면은 차라리 아예 검찰은 기소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기소하고 안 하고가 검찰 마음이거든요. 현재로서는. 기소 독점. 그럼 아예 이제부터는 그냥 그런 식으로 법원 나와? 그럼 우리는 기소도 안 하겠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현재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럼 핵심적으로 반대하시는 이유는 우리 상황에서는 검찰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사실은 하고 있다. 현재도 자, 백 변호사님 너무 많은 권력을 주면 안 된다. 검찰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반대하는 지점에서 가장 크게 나오는 목소리인데 1992년에 미국의 이제 뉴욕 주에 대해서 가장 이제 좀 센 마피아 두목 존 고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게 도무지 뭐 누군가가 불나 그러면 죽어버리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 최측근 오른팔이 존 고티가 16건의 살인에 관여됐다는 진술을 합니다. 대신에 본인의 형은 다 깎았죠. 아, 미국은 공식적으로 플리바게닝이 있죠. 모든 범죄 인정이 됩니다. 모든 범죄 있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뉴욕 마피아 전체를 소탕했어요. 그러면은 그 오른팔인 사람을 굳이 감옥에 넣으면서 존 고티라는 몸통까지 못 가는 게 맞는 건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의 형을 깎아주고 큰 거악이나 범죄의 몸통을 처리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거는 수사의 그러니까 그 사회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사실 제일 큰 목적은 거악 척결입니다. 이번 사건도 장시호 씨가 물론 지금 약간 걱정되는 건 그제군요.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부터 조금 기류가 바뀌었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무언가 국정농단 재판 자체가 헝클어지면 그럼 그게 과연 사법적 정의 실현인지. 그러니까 장시호 씨를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게 맞는지 결국 몸통이었던 박근혜, 최순실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입증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맞는 말씀이긴 한데
미국의 제도랑 우리 제도가 다르잖아요. 거기는 배심원제를 주로 하고 있고 우리는 주가 그게 아니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영미법계 전유물이라고 했던 플리바게닝 제도를 작년에 일본도 도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범죄는 점점 지능화되고 조직화되는데 검찰한테 그에 걸맞지 않은 칼을 주고 야 거악을 다 척결해라고 하면 그게 오히려 좀 모순이라고 실용적인 입장으로 보자. 근데 플리바게닝이라고 하는 게 말로는 없지만 사실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에서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 원래 1년 6개월에서 15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었던 것인데 구형도. 근데 1년 6개월을 구형을 하고 이제 2년 6개월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최하한으로 사실은 선고가 된 셈이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뭐 말씀하신 거거악 척결의 그런 차원에서